아멘. 예, 은혜로운 찬양과 여러분들의 헌신 감사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시고 예배위원으로 또 방송실 기타 여러분들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내 눈 속에 들보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에 의지한 제목을 삼고 그리고 주제로 삼습니다. 이 건물을 보게 되면 건물을 처음 세우는 것은 기둥입니다.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벽들이 싸고 있고, 그리고 아래와 위를 기둥과 기둥을 옆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들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들보라고 지금 우리가 말합니다만 그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빔이라고 하는 말이 더 익숙합니다. 거의 건설 현장에는 빔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 가운데서도 내 눈 속에 빔을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Beam in your eye. Why don't you see beam in your eye? 그러니까 너의 눈 속에 있는 빔을 왜 보지 못하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이 빔은 또한 그 무리를 건너게 될 때는 량이라고 합니다. 물숫자를 넣어갖고 그 물수변을 넣어가지고 이게 물 위를 건너는 빔이다, 들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년 2023년 7월 5일에 그 인천 검단에서 새로 거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재시공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다 지은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기 때문에 그 단지를 짓는 것이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엄청난 그런 시간과 그리고 또한 자본을 낭비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게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그 설명을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빔이 없었다는 거예요. 빔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층에서는 들어가야 될 빔이 들어가야 될 들보가 100%, 100이라고 본다면은 30밖에 되지 않았다. 그야말로 붕괴를 예약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건물은 들어가서 사람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GS 건설은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새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그 광주에 있는 그 아파트가 무너진 것, 이것도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빔, 들보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994년 이 10월에 성수대교라고 하는 다리가 무너집니다. 성수대교 출근 통학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회사원들이 35명이 죽는, 그리고 다리가 끊어지는 그런 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995년 별로 7개월 후에 6월에요. 그때에 이제 또 삼풍백화점이 무너집니다. 근데 이 백화점이 무너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빔, 들보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성수대교도 무너지는 것이 그 교각 상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들보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리를 놓는, 이 다리의 기둥이 문제가 아니고 다리 위를 잇는 그 빔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 대형 모든 사건들을 다 종합하고, 그리고 또한 미리 난 사건들, 이것은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모두 공통적으로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것은 빔, 뭐 우리가 H빔 그러는데, 그 들보가 없는 것이 그 건물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아파트를 무너지고 또 새로 짓고 하는 그런 그 이유가 바로 다 들보의 문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보가 없으면은 백화점도 무너지고 다리도 무너지고 아파트도 무너지고 다 우리가 뭐든지 무너지게 된 이게 들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영감과 그리고 또 메시지 그리고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KBS 이 다큐멘터리 미래 대비하는 그런 것의 명견만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2016년 9월 30일에 방영된 명견만리 내용이 제목이 먼저 온 미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온 미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 이제 문을 닫고 있는데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서울에 살던 사람들은 멀리 이제 다른 곳에서 있는 것들은 알지 못하더니 이제는 서울에서도 이 학교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먼저 온 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기서의 먼저 온 미래는 탈북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약 3만 명이 있다고 하고 해외를 떠도는 사람은 최대로 얘기하면은 그보다 10배는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포함해가지고 30만 명 정도가 탈북을 해 있는 상태이고 국내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한 3만 명 정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당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도 이 탈북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같은 것들을 듣고 또 그들을 직접 접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일상 속의 하나로서 자리를 잡았어요. 바로 이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먼저 거치는 1급 보안시설을 약 12주간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한 생활을 하는 이 시설이 하나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명견만리 그때에 취재한 것이 바로 1급 보안시설인 하나원. 이것을 보면서 탈북민 문제를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탈북민이 바로 우리들 사회에 있어서의 통일 한국 사회에 먼저 온 미래다. 그런 의미예요. 첫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통일이 언제 오실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10년? 혹은 30년? 그런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통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급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신호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그 첫 번 이제 강연자의 그 첫 멘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먼저 온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 먼저 온 미래면 실제 나중에 오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통일 한국이고 그리고 또한 그들 3만 명을 우리가 나중에는 2,500만 명 이상을 갑자기 받는다는 것을 그런 뜻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3만 명을 가지고 우리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서 특별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같은 인구 대비해 가지고 이 탈북민들의 실업률이 10배가 넘습니다. 일반 다른 전체 국민들의 10배가 넘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탈북민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먼저 뭘 하고 있냐면은
그 정부가 그냥 지급하는 모든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의지가 완전히 꺾인 상태로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3만 명 중에서 50% 가까이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이면은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2,500만 명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1,300만 명이 그렇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1,300만 명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다. 정부가 세금이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3만 명을 그렇게 우리 하면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지금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들은 훨씬 그 의지나 혹은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북에 남아있는 사람들보다는 평균보다는 훨씬 높겠죠. 이 나라를 동경을 하고 이 시스템에 와서 적응을 한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2,500만 명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할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혼란을 넘어서 가지고 이 사회 자체가 그야말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가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들이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미래가 좋은 미래나만이 아니야. 통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꼭 바랄 것만은 아니에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통일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정을 다큐멘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이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통일이 된 단 하나의 예가 있어요. 단 하나밖에 없는 예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독일 통일이죠. 독일 통일에 있어서 그 독일 통일은 그걸 어떻게 오냐면은 통일 직전까지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약 46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3만 명이고, 독일 사람들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46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통일이 되기 직전 10년 동안에 평균 한 해에 20만 명이 서독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에 있는 모든 탈북민들을 전부 합해갖고 3만 명인데, 독일은 거기에서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한 해에 평균 20만 명 넘었다. 그런 정도로 엄청나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루어진 그 통일이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서독에 적응을 합니다. 근데 그때의 그 사람들의 실업률, 아까 얘기했던, 지금 여기서는 절반 가까이 가는 실업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업률은 4%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독일 서독에 있는 사람들의 실업률 혹은 다른 유럽에 있는 국가들에 있는 실업률과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실업률 하나만 가지고 오게 될 때는 적응을 다 했다는 그런 뜻이죠. 이 사람들이 서독에 와가지고. 뿐만 아니고 동서독 통일이 되었을 때 대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그러니까 6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게 60% 정도의 것이 460만 명, 60만 명이 뭡니까?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통일이 된 다음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 사람들이 이미 서독 사회의 양쪽 체제를 다 이해를 하고 양쪽의 가치관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동독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자신들의 속한 타운에 그것을 재건축하는, 다시 말하면 현대화하는, 현대 산업화하는 데 있어서의 견인차가 됐다는 거예요. 서독에 있는 사람이 동독으로 갈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이미 동독에서 서독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의 그 마을을 찾아가는 것은 쉽죠.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일부분 3만 명이면은 국가의 사회 현상에 조금 있는 그런 정도이고, 그리고 이 몇백만 단위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말하자면 사회적인 그 한 현상을 넘어서 가지고 국가적인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 사회에서 이 탈북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앙케이트를 해요. 특별히 이제 인천의 어느 동네에 가게 되면은, 그리고 그 동네의 아파트 타운은 그건 거의 여기가 작은 북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북한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원을 나와서 이제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물론 북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많은 또한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거기서 직접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옆집에서 이웃에서 그 탈북민들을 만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거기는 탈북민들이 더 많은 곳이에요. 작은 북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같이 함께 사는 바로 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말하자면은 우리가 통일됐을 때의 통일에 있으라는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것이 많아요. 첫째는 불편하다, 이해할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이기적이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탈북민은 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북한에 있는 북한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회를, 이 가치를 이해를 하고 동경을 하고 여기를 찾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과 함께 생활을 해본 옆에서 담장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정감만 아니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실업률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해보면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서독 통일의 문제가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동서독 통일이 하나의 모델이다 혹은 동서독 통일하고는 달라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그거는 우리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는, 이미 서독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규모나 그건 능히 바로 그 사람들이 견인차가 되어가지고 통일을 앞당겼다. 그래서 아주 연착륙 적응을 하고 그리고 독일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독일이 거기에 성공에 기반을 해가지고 가장 유럽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외국 이민을, 이제는 독일 이민뿐만 아니라 동독에 있는 사람들을 모여가지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한강의 기적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패러디입니다. 원래 그 말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 말은 세계인들이 하지 않았어요.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한 것이에요.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라인강의 기적. 그 말을 한국이 그와 같은 혹은 그 이상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라인강의 기적을 패러디를 해가지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강의 기적은 우리들이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킨 주역이 누구였냐 하면은 바로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온 그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460만 명에 달하는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산업의 기반을 이뤘기 때문에 그것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걸 라인강의 기적의 주역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기반해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2016년이니까 2015년이게 되네요. 한 해 동안에 독일이 아프리카나 혹은 이 아시아 이 주민들, 이 이민들을 받아들인 것이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를 바꿀 만한 그런 숫자죠. 한 해에 100만 명이면요, 우리가 지금 탈북민이 전체 합해서 3만 명이라고 생각한다면 1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이죠. 우리가 지금 북한, 영길에서 중국 이민들 전부 다 합해도 20만 원 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숫자에 그래서 쏟아져 들어오는 나라. 이미 그걸 다 알았으니까, 그리고 프로젝트화가 다 돼 있으니까, 사회에 프로그램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그 3만 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그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20세기와 21세기가 이제 딱 나눠지는데, 20세기는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리고 연령적으로 보면은 그 상당히 높은 사람, 50대, 40대, 50대 높은 사람인데, 지금은 젊은 사람, 교육을 받은 사람, 그리고 중심 탈북하는 그 중심 그 연령대가 20대와 30대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60, 70%가 20대와 30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받는 사람, 상류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지금 있는 것은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 잠시 못 채웠다가 그 다음에는 올해에 폭발적으로 그 20대와 30대가 주거리가 되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지금 북한이 저렇게 떨면서 전쟁의 공포를 뭐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 근거가 된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북한 사회도 위축시킬 만큼, 비록 숫자가 그렇게 동서동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넘어오는 숫자가 교육받은 엘리트 계층들이 지금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20대와 30대,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거 넘어오기 때문에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은, 그러나 평양을, 그리고 북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위력이 있는 정도의 숫자가 지금 탈북을 했다. 올해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먼저 온, 그들을 말하자면 먼저 온 미래다. 그 실질적인 먼저 온 미래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한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이 말하자면은 상당히 영감과 그리고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가 들었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과장법으로 들어요. 과장. 눈에 티는 있죠. 여러분들이 뭐 눈 속에 티끌이 들어가는 그 경험은 누구든지 합니다. 그래서 뭐 눈을 뒤집고, 뭐 옛날에 어른들이 입으로 바람을 훅훅 불어넣고 하던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뭐 여기 우리들의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티가 눈에 들어간 경험은 뭐 못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하면서 하는데, 들보라뇨? 이건 과장법이다. 들보가 들어있을 수가 있네. 눈이 도대체 얼마만 하길래 들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냐, 빔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냐,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요, 그 말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어조가 있습니다. 톤, 그때 말하는 그 토존을 내는데, 과장을 이야기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러면은,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말씀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굉장한 그런 이 영감을 준다, 그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예를 든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3만 명의 그 탈북민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뭐 듣기만 했습니다만 가까이 대해본 사람, 같이 살아본 사람, 옆집에서 살아본 사람, 이웃으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학교에 보낼 때 그 집의 아이들과 우리 학교 같이 보낸 그런 사람들, 이 종합을 하면은 부정감이에요. 말하자면 그들이 우리 눈에 티끌처럼 보이는 거예요. 티끌. 그런데 이 티끌처럼 보이지만은, 그래, 티끌이야. 아유, 눈에 따가워. 불편해, 여들은. 그리고 같이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부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는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보는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지금 독일 통일의 그것을 보게 되면은, 이 들보야말로 하나님께 준비하신 축복이에요.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달라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공유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게 현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의 티를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 티가 내 눈 속에 들보야. 그 사람 내가 지적하고 있는 불편하고 이야기하는 그 티가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빔이 동서독에 보게 되면은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었어. 통일을 만들었어. 그리고 동독을 재건을 했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간, 이 시점에서 빠른 시간 안에 서독, 동독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서독에 상당히 말하자면 80%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요. 서구에서도 가장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서 동독이 80%까지 따라왔단 말이에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걸 누가 했냐? 서독 사람이 갈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들이 자신의 고향에 가가지고 자신들의 고향을 그렇게 다시 이렇게, 서독에 가서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동독에 가고 동독의 기적을 일으킨 주역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동독 사람뿐만 아니라 서독 전체, 독일 전체의 블레싱이죠. 축복이죠, 말하자면은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 혹은 그것을 보는 그 관점의 전환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불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 마음에 안 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게 나를 향한 축복이었어요. 야, 나 교회로 나오면 교회에서 왜 이렇게 해? 불편해. 마음에 안 드네. 정말 뭐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한편에 있어가지고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나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다, 그지? 나에게 어떤 피할 수 없는 미래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도 그 성도는 정말 불편하네. 가장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이 사는 저 방식, 내가 좀 이해할 수가 없네.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할 때에 나도 그런 쪽에 어떤 모습이 있고 그것이 나한테 있어서 축복일 수가 있다 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고, 어쩌면은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이런 눈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들보를 느끼고 발견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삶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만큼 이제 말하자면 좀 살아보면은요, 저도 이제 이만큼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어느 것에 어떤 한순간의 판단이나 어떤 한순간의 부정감이나 혹은 어떤 한순간의 올바르기나 이런 것들이 그게 맞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거기에 신조를 해갖고 뭐 하는데, 긴 시간을 살아보시죠. 그러면은 많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번 뒤집히면서 이렇게 뭐 바뀌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사무엘 모 목사님 얘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 백정 그들을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turning the world upside down, 그러니까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렇게 세상을 한번 조금 변화시킨 게 아니고 세상 전체로 뒤집어 놓은 거다. upside down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가요? 보세요. 그게 지나간 어떤 사건이고 그가 했던 뭐 귀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사회에 있어도 이 세상을, this world를 upside down 하려고 하면은, turn upside down 하려고 그러면은,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그 정신이 오늘 이 사회에 그대로 적용만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백정 없는데요? 없죠.
그러나 현대판, 21세기판, 우리 사회판 백정이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탈북민 3만 명 못 받아들인다면서요. 그들이 여기 와서 적응을 못하고 절반 가까이가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로 산다면서요. 삶의 의지를 모두 끊기고 직업을 갖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포기했다면서요. 그러면은 그들이 현대판 말하자면 그때의 백정들이 있던 그와 지금 뭐가 다르겠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백정들은 다시 부자이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백정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했던 것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천시가 되어서 그렇지 이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그런 계층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알부자들이지 안에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도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바뀌고 그래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주따처럼 확신하는 그 생각들이 거의 바뀐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게요. 그래서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리고 바뀌는 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 티끌이라고 보고 있는 그것이 사실 눈 속에 들보이고 내 결함이고 이게 말하자면은 하나의 가능성이며 희망이며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며 그리고 또한 은혜의 미래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불편하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닥쳐왔어? 내가 왜 하필 왜 나야? 그리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유명한 뮤지컬 아시죠? 예. 그거 다 안 보신 분은 거의 없으시죠? 예.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뮤지컬을 한 번도 난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아마 여기는 젊은 사람은 혹시 몰라도 나이 드신 분이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중에서도 이 노래가 한 몇십 곡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우리들한테 귀에 알려져 있는 노래가 뭐예요? 예. 그 곡을 대표를 하는 것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룟 유다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게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를 본 사람들은 다 기억하는 타이틀 음악이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타이틀이 아니에요. 그게 가룟 유다의 노래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 그게 그 뮤지컬의 주제 음악인 줄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강렬해요, 우리한테서. 근데 거기에 뭐랍니까? Why me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 그리스도요. 왜 납니까? 왜 납니까?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Jesus Christ, Jesus, why me? 왜 납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왜 납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왜 나만 이렇게 불편한가요? 왜 저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나요? 내 남편은 왜 이런가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은 자기 안에서의 유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유다가 누구예요? 들보입니다. 말하자면. 그거를 바꾸면은 그러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것이 왜 이렇게 공명을 일으키느냐, 유다의 노래가 왜 이렇게 공명을 일으키냐 하면은 그게 내가 늘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을 살면서 나는 왜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런 나한테 이렇게 되냐, 나는 내 생각 같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러냐 하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예수님의 왜 너희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하는 그 말은 어떤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늘 있는 일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건 과장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리얼리티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늘 있는 일상이고 지금 현재 바로 나 속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바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개조가 돼요. 내 인생이 놀라운 이 혁명을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바꿔. 저는 말이에요. 목회하면서 저도 보고 목회자니까 당연히 여러분들도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여기에 달려있어요. 사실은요. 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문제가 티라고 얘기하죠. 들보가 문제예요. 그런데 그 들보는 나를 향한 저주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나의 희망인지 몰라요. 미래예요. 축복일 수가 있다 하는 여러분들의 주님의 여러분들이 왜 하는 질문을 받는 도전을 받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